네, 안녕하세요. 보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에게 컴퓨터란 어떤 존재인가요? 혹시 이렇게 게임만 하는 게임기는 아닌가요? 또는 그냥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한 그냥 문서 작업 도구?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컴퓨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 그런 형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생산적인 활동은 해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생산적인 활동을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몇 해 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 영어 잘 읽는 친구들 읽을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가 왜 세상을 집어삼키는가?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까지 오게 된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선생님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오는 길을 검색하고 또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았더니 전철을 타고 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갔어요. 전철역에서는 선생님이 표를 끊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리더기에 딱 찍고 탔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이 타고 온 전철은 어떨까요? 전철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열차 간의 거리를 재어주고 시간을 조절해주고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전철에서 내려서 이 건물에 와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조작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이미 소프트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그럼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소프트웨어가 커다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보잉사에서 만든 보잉 747기라는 비행기예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길이가 70m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다란 비행기를 만드는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딱 보이기에도 일단 이 커다란 기체를 만들어야 하니까 많은 양의 금속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제트 엔진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바퀴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행기 크기만큼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텐데요. 이 가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기사에 나온 대로 보자면요. 보잉기 가격에서 40%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비행기를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가격만이 만약에 이 비행기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40만 원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비행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 사무용 기기 이런 것들에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는 어떨까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더 중요해지겠지 점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미래 기술 한 3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 첫 번째로 살펴볼 건요. 무인 자동차입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2인용 자동차. 핸들과 가속 페달은 물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탑승자가 목적지를 말한 뒤 스위치만 켜면 자동차가 알아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일반 자동차를 개조해 무인 자동차 시험 주행을 해온 구글이 자체 기술로 내놓은 무인 전기 자동차 시제품입니다.
There's no steering wheel in the way. 카메라와 레이더 등 각종 센서로 무인 주행하는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구글은 올해 안에 100대 정도를 생산해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시험 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면 최고 속도도 시속 160km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 무인 자동차 되게 신기하죠.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운전해서 갑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집약되는 그런 정보들을 처리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속도로 가고 어디에서 서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객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30분 이내 배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해당 상품은 물류 창고에서 곧바로 박스에 포장된 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배달용 무인기 드론에 전달됩니다. 자, 드론이 드디어 비행을 시작하는데요. 상품을 실은 드론, 어디로 배달을 가는 걸까요? 산 넘고 물 건너 하늘을 날아 자, 한 가정집 마당에 착륙해 상품을 사뿐히 내려놓고 다시 날아갑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프 베조스 회장은 앞으로 4, 5년 내 상용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물류혁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봤다시피 드론은 우리 생활에서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무인 항공기죠. 이걸 이용해서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려면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당연히 무인 항공기니까 얘가 자기가 가야 될 장소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에 의해서 위치 정보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어떠한 속도로 어디까지 갈지 결정하는 것은 역시 소프트웨어의 힘이 점점점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이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본 거겠죠. 3D 프린팅 기술은요,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뭐 어떤 장난감 같은 거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요, 여러분이 이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도안만 있다면은 집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디 가서 사지 않아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소프트웨어의 힘이 더 중요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소양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는 활동, 이것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워봐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와 함께 소통하면서 프로그래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처음 컴퓨터를 접하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E로 시작하는 EPL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EPL 무슨 뜻일까요? 네,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해서요, 교육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프로그래밍 랭귀지는요, EPL은요,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MIT 미디어랩이라는 곳에서 발명이 되었어요.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크래치 데이라고 해서요, 매년 행사를 통해서 점점점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2015년에요, 매년 해오다가 2015년에 역시 우리 스크래치 데이를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이런 스크래치의 특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직관적이란 거는 여러분이 딱 보면 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알겠지만 각 블록들을 보면 이 블록이 하는 역할들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또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한데요. 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나라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죠. 역시 한글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는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웹을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네, 이 스크래치에서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유저들이 함께 들어가서 가입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스크래치 공식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볼까요? 스크래치 공식 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전 세계적인 사이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scratch.mit.edu라는 사이트로 들어오면 됩니다. 현재 보니까요. 야,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프로젝트들이 올라와 있죠. 이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할 때는요. 만들기라는 걸 클릭해서요. 그냥 바로 우리 스크래치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해서요. 사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또 공유하고 내가 만든 것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또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간단하게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하면요, 정말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한번 켜놓고 해보세요. 자, 스크래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들기 눌러보면요.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자, 이게 스크래치 2.0 프로그램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 고양이 눈에 띄죠? 이 고양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스프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스프라이트는 이 무대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스프라이트의 정보는요. 여기 밑에 보면은 I를 눌러보면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은 스프라이트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바꿔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라고 바꾸면요.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고양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0,0. 여러분들 X축과 Y축 알고 있죠?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보고 있는 방향은 90도입니다. 이쪽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회전 방식은 나중에 한 번 더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이 스프라이트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스프라이트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는 방법에는요.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스프라이트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다양한 스프라이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오면 새로운 스프라이트가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의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새 스프라이트 색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그림판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를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을 이용해서요. 그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공을 들인다면 더 멋진 스프라이트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 또는 웹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카메라에 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또 스프라이트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스프라이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프라이트들은 또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요? 옮기려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잡고
드래그 해주고 드롭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위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툴바를 이용해서요. 얘는 복사라고 써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생겼습니다. 복사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삭제를 이용해서 싹 지워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만 놔두고 다 지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삭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확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요. 이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고요. 또 축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를 작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무대는 현재 하얀색입니다. 이 무대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저장소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죠. 이러한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료를 한 가지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주면 이것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고양이가 순식간에 축구장에 서 있는 고양이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배경을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때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색칠을 해주면요. 이런 배경으로 바뀌게 되죠. 선생님, 이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해줄게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파일 업로드 형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불러와서 이걸 또 무대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웹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도 배경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블록 팔레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블록 팔레트는요, 선생님이 스크래치의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블록 팔레트는 동작, 형태, 소리, 펜, 데이터, 이벤트, 제어, 관찰, 연산, 추가 블록이라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작이라고 한다면은 스프라이트를 움직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작동시키는 방법은요, 이 블록 자체를 더블 클릭해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 숫자를 100으로 바꿔보고요.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움직였죠? 100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블록을 가지고 여러 개를 조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에 가서요. 이 스크립트 영역에다가 우리가 블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라는 블록이 있죠. 깃발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 신호예요. 그래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블록을 가져와서 붙입니다. 자, 이렇게 붙는 모습 보이나요? 가지고 와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큼 움직이기 해주고 시작해주면 100만큼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100만큼 움직였을 때 다시 90도 방향만큼 오른쪽으로 돌기를 해주면은 돌 겁니다. 그리고 처음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켜보면요. 얘가 100만큼 움직이면서 90도만큼 도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요. 이 도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고양이가요.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도형이 그려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없죠. 프로그램 이름을 한번 그려줍시다. 도형 그리기.
자, 이름 붙여주고요. 명령은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스프라이트를 꼭 찍어 놓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대에서도 스크립트들이 있는데요. 이 블록들이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에서 나오는 스크립트들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무대에다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무대가 움직이는 거지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프라이트를 항상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고 명령 내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프로그램이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초기 값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고양이는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며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자, 먼저 시작한다는 신호,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 놓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부분에 가서요. 처음 위치를 X0, Y0으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방향도요. 오른쪽을 보게 하기 위해서 90도 방향 보기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움직이기를 가져올게요. 근데 10만큼은 아주 적은 영역이기, 짧은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을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0만큼 갔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돌아야겠죠? 돌기를 해주겠습니다. 90도만큼 돌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또 역시 100만큼 움직이고요. 우리 사각형을 그려볼 거니까요. 다시 90도만큼 돌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복사를 써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가 않네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얘가 순식간에 이미 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관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어에 가서 1초 기다리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면요,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였네요. 근데 우리가 그냥 도형을 놔두는 게 아니라 도형 그리기를 한다고 했죠? 도형 그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펜이 필요합니다. 펜은 뭐 다양한 블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펜을 사용할 때 초기 값에 꼭 넣어줘야 할 것이 뭐냐면요, 지우기를 꼭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펜 내리기와 펜 올리기가 있는데 당연히 펜 내리기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펜 올리기를 눌러줍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멋진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각도도 조금씩 바꾸어주고 블록들을 좀 더 추가하면은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지금은 사각형이라서 이 정도 길이지만 점점점 변해수가 많아질수록 스크립트는 더 길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블록을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제어에 있습니다. 제어에 가면요,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이 반복하기 부분을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반복하기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반복할지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 스크립트를 살펴볼까요? 자, 어느 부분에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지금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얘를 버리세요. 버리는 방법은요, 잡고 다시 블록 팔레트 쪽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와서요, 씌워주세요. 그리고 펜 올리기는 끝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1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이게 몇 번 정도였죠? 사각형이니까 4번입니다.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길이는 훨씬 짧아진 우리가 효율적인 이런 코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바꿔줘야 될까요? 일단
변이 3개니까요. 3번만 반복해주면 되겠죠. 뭐 변의 길이는 특별히 안 바꿔도 좋을 것 같고요. 움직이는 각도를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은 60도라고 알고 있지만 얘는 도는 방향을 봤을 때 외곽을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값들을 조금씩 바꾸면서 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어항 꾸미기 한번 해볼게요. 어항 꾸미기 하면서요, 무한 반복이란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4번 반복이라는 그런 블록을 한번 썼더니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물고기가 뭐 알아서 진짜 어항에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자, 이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항상 주인공 스프라이트. 이 스프라이트 지금 고양이는 어항에서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사용하면은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동물을 한번 들어갈게요. 그러면 쭉 보다가 보면 동물 중에 물고기들 종류 많네요.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물고기, 이런 뚱한 표정의 물고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릴 건데요. 물고기가 살려면 일단 무대를 좀 바꿔줘야겠죠? 무대도 역시 바꿔주겠습니다. 무대는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실외에서요, 언더워터라는 배경을 가져오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있어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동작이 하나도 없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대에다가 명령 내릴 것이 아니라 이 스프라이트를 활성화시켜 놓고 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요, 블록을 클릭했을 때 이 물고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정해주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0,0 가운데 위치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 가운데에만 있으면 좀 단조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산에 있는 재미있는 블록을 하나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쯤에 있는데요. 끝에 난수라고 써 있네요. 난수 여러분이 잘 쓰는 말로 난수라고 한다면 랜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등장한다는 건데 이 X 위치, 그러니까 이 가로 위치 아무 데서나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범위를 가로는 여기 240부터 플러스 240까지 지정해 주시고요. Y축, 이 길이는 조금 더 짧죠. 이거는 마이너스 180부터 플러스 180까지 사이에 난수를 해주면은 이 공간 아무 데서나 등장을 해서 얘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작이니까요, 움직여줘야 하니까 이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무한 반복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냥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라졌네요. 벽에 부딪혀서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봤던 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동작에 가면은 이러한 블록이 있습니다. 벽에 닿으면 튕기기. 굉장히 간단하죠. 뭔가 뭐뭐 하면 이라는 조건의 의미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 블록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네, 움직이네요. 자, 그런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속도를 조절해 주려면은 뭐만큼 움직이의 숫자를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하는 속도가 나오나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얘가 뒤집어져서 움직이죠. 그것은 여기 정보에 보면요, 회전 방식입니다. 회전 방식이면요, 얘가 다시 튕길 때 이렇게 뒤집어져서 튕기게 되고요. 얘는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또 움직이는 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값을 수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이러한 과정 자체를 우리는 디버깅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고기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는 좀 심심하죠.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물고기도 몇 마리 더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좀 귀여워 보이는 물고기도 가져오고요. 입 벌리고 있는 물고기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 물고기 또 명령을 넣어줘야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얘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 데서나 등장해서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벽에다 하면은 튕겨라 라는 간단한 명령인데 이걸 또 만들어주기에는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사를 사용할게요. 복사를 사용해서요. 이 위치에 맞춰서 넣어주면 똑같은 블록이 들어갔죠. 역시 얘도 복사해서요.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가 디버깅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수정해 주고요. 이 물고기 역시 뒤집어지지 않게 우리가 조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런데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를 가져올 건데요. 소리는 뭐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배경음악이니까 무대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소리를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소리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소리가 있죠. 이 중에서 음악을 선택하고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이 첫 번째 음악이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주고요. 필요 없는 애는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가서 클릭되었을 때 소리니까 당연히 소리 쪽에 가야겠죠? 소리에서 끝까지 재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런데 한 번만 재생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얘도 역시 우리가 아까 무한반복 배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훨씬 이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죠? 또 이걸로 또 얼마나 또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먼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은 어떤 점이 우리에게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에서는 모두 완성해 보지는 못하지만 이것들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그런 의지들을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